입질합니다. 입안에 문어예요, 문어. 안녕하세요, 하나부입니다. 쭈꾸미 카약 피싱 입문 쭈꾸미 낚시 고급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낚시 마무리 고급편입니다. 자, 먼저 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망코를 하기 위한 쌍포 운영 방법과 그리고 빠른 조류 극복 방법, 그리고 깊은 수심대에서의 운영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쭈꾸미 금어기 해제날 9월 1일 날 무창포를 출조를 가서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한 영상으로 이것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촬영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창포로 나왔습니다. 그 고급편 쌍포를 운영 방법을 현장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쭈꾸미 낚시에서 망코를 하시려면 쌍포가 필수적입니다. 자, 쌍포를 운영을 할 때 필수 조건, 양쪽에 동일한 로드 스펙을 쓰셔야 되고 동일한 릴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게감 느끼기 좋죠. 근데 저는 지금 동일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좌엔 우엔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른쪽에서 낯선을 냈고 바로 감을 수가 있고요. 이쪽 거에 있을 때 이쪽 거를 넣고 왼쪽을 이렇게 감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좌엔 우엔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망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회전율이 짧아야 됩니다. 제가 로드를 왜 130을 카약에서 써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했을 때 챔질을 하고 감아서 나오면 잡아서 쭈꾸미를 띄고 바로 던져야 됩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회전율이 높아서 망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망코라는 어부도 아니고 망코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재미로 이렇게 많이 잡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율을 높여 주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로드 스펙을 같이 쓰고, 그리고 봉돌도 좌우를 동일한 무게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게를 느끼고 운영하기가 좋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릴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이 굉장히 작아요. 자, 쌍포를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쥐고 릴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엷은 줄을 회수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릴을 잡고 이쪽에 스타포트 쪽을 이렇게 감아주면서 미세하게 릴을 감아줘야 됩니다. 물론 내리는 건 쌈바운을 누르면 내려지지만 감을 때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쪽에 스타포트를 이렇게 돌려서 감아줘야 돼요. 회수를 미세하게, 회수는 쌈바를 엄지손가락으로 돌려주셔도 돼요. 그럴 경우에 손이 크신 분들은 릴을 이렇게 감싸고서 충분히 손가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손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릴 바디가 커버리면 이게 손가락이 안 닿아요. 그래서 제가 라그나를 쓰는 이유가, 라그나가 좀 바디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손가락으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을 해서 그런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거는 회전 반경이 작아야 됩니다. 아까도 했듯이 지금 여기 입질을 했네요. 이렇게 회수를 해서 빨리 뛰어야 됩니다. 이게 빨리 뛰고 바로 이렇게 런칭을 할 수 있는 이런 패턴 구조로 해야만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망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보면 이렇게 이쪽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망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조류가 빠를 때, 조류가 사실 3m 이상 빠르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렇게 연안 쪽에, 골 쪽에 들어가면 바깥에 물골 자리보다는 조류가 약합니다. 그러면 물이 빠른 데서 조류를 죽여가면서 한 마리 잡는 것보다는 물이 약한 데를 들어와서 거기서 잡는 게 마리수가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는데, 피치 못하게 선문방조자 같은 데 가면 그런 물골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류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페달이 있으니까 페달을 살짝 밟아줍니다. 그러면 원줄이 이렇게 사선이 돼 있다가 제가 페달을 밟는 순간에 원줄이 씁니다. 쓰면서 여유줄이 생기겠죠. 텐션이 죽어서 그때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아까 못 느꼈던 그 무게감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게감을 그것 때문에 못 느낀 게 아니고 굉장히 빨리 떠내려오다가 내가 죽여주는 순간에 스테이가 되겠죠. 스테이가 되니까 봉돌이 땅에 터서 더 이상 안 오고 여유줄이 생겨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 쭈꾸미가 올라타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속 3km로 줄줄줄줄 흘러내려가 버리면 사실 쭈꾸미가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서 올라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류가 빠를 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낚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류가 약한 데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할 때는 조류를 가이드 모터를 키든 페달을 밟든 조류를 조금씩 잡아가면서 하셔야 되냐. 물론 선산 낚시 하시는 분들은
선장님이 배지를 다 해줍니다. 배질이라고 그러죠. 선장님이 엔진을 켜갖고 조류를 잡아줍니다. 또 나오네. 이거 이삭죽기 치고는 오늘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로드가 인터넷에서 싸게 사면 15,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샀는데 사실 광어 낚시에는 제가 인증을 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액션이 MH 때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쭈꾸미 낚시하는 데에는 조금 불편하겠다, 빳빳해서. 그랬는데 오늘 해보니까 그럭저럭 뭐 좀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쌍포를 운영하는 방법과 깊은 수심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갑오징어의 습성과 공략 팁, 그리고 또 다른 입질 파악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갑오징어의 입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갑오징어는 쭈꾸미와 있는 층이 겹치기는 하지만 조금 틀립니다. 갑오징어는 좀 물살이 있는 데 있습니다. 물살이 있는 데 있고, 그리고 바닥이 판판한 데보다는 좀 굴곡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 걸림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는 쭈꾸미는 바닥에서 애기가 있으면 바닥에서 기어와서 이렇게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우리가 무게감으로 훅셋을 할 수 있지만, 쭈꾸미는 습성이 갑오징어는 습성이 틀립니다. 갑오징어는 바닥에서 겨우는 게 아니고 물에서 유영을 합니다. 물 중층에서 유영을 하고 있다가 애기가 있으면 쭉 하고 올라탑니다. 그래서 그 낚싯대 그 라인에 텐션이 있을 때가 탁 올라타면은 꼭 입질하는 것처럼, 고기가 입질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갑오징어 낚시할 때 단차를 줍니다. 단차를 주는 이유가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띄워서 그 유영층에서 낚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추천한 그 채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냐면요. 자, 그 고패질을 할 때 듭니다. 들어서 바닥을 싹 내릴 때 쭉 내리지 마시고 딱 내렸다 서서히 내립니다. 그리고 쭉 올렸다 또 서서히 내리고, 그러면 애기가 쭉 딸려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렇게 서서히 액션을 주면서 내려옵니다. 이럴 때 쭈꾸미가 툭 올라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쭈꾸미 채비 하나만 가지고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같이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오징어를 만약 타겟으로 하신다 그러면 그 모래와 뻘만 섞여 있는 것보다도, 모래가 뻘이 섞여 있으면서도 장애물인 그 여가 좀 섞여 있는 것에 가면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같이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선이라고 그러죠. 빠지선 같은 데 보면 로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바다 밑에. 그런데 걸림이 심하긴 하지만 그런 로프가 있는데 잘만 내리면 쭈꾸미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명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입질 파악,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수심이 깊은 데서 낚시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실 무게감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게감을 느끼고 훅셋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게감 외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봉돌을 쭉 내려서 바닥을 쿵 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지냐면요. 바닥을 확인할 때마다 쿵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쿵 하다 푸직 합니다. 쿵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쭈꾸미가 올라타면요, 그 물의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일한 템포로 내려가서 바닥을 쿡쿡 찍던 게 쭈꾸미가 올라탐으로 해가지고 물의 저항력을 받으니까 이게 빨리 내려가지는 못해요. 펄럭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뿐히 내려앉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쿵쿵쿵 하다 푸직 이런 느낌. 쿵이 안 돼요, 잘. 그러면 다시 한번 들었다 다시 내려보세요. 그래도 쿵이 안 돼요. 그러면 훅셋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심이 깊거나 물이 좀 가거나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무게감으로 잡을 때도 있지만 틀림없이 무게감을 느끼면서 이 타임에 쿵 해줘야 되는데 바닥 확인이 안 돼요. 바닥 확인이 느슨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도 채셔야 됩니다. 특히 선상낚시 같은 거 가보셔도 어느 포인트에 가서는 무게감을 느끼면서 잘 잡는데 어느 포인트에 가서 무게감을 전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남들은 못 잡는데 그때 이 패턴으로 잡아내기 시작하면 남은 못 잡아도 저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찍었을 때의 느낌을 기억을 해줬다가 그 느낌이 템포가 일정하다가 그 템포가 깨졌을 때는 훅셋을 꼭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는 쭈꾸미가 달려 나옵니다. 그거 꼭 중요한 팁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도 가서 제가 낚시를 하는데 옆에 분이 저는 계속 낚아 올리는데 옆에 분이 못 낚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낚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이렇게 고패질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뭐냐? 남이 봤을 때는 제가 하고 있는 게 고폐질입니다. 틀림없이 봤을 때는 고폐질이에요. 근데 고폐질을 한다는, 낚시를 하는 본인은 고폐질을 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으로 낚시를 하셔야 되냐면, 자, 봉돌을 들고 바닥을 내립니다. 바닥을 찍어요. 딱 내렸어요. 자, 쭈꾸미 올라타라. 올라탔나? 어디 들어서 확인해 볼까? 안 올라탔네. 그럼 다시 내려서 또 올라타라. 그래서 시간을 주고 한 2초 정도 주고 올라탔나? 안 올라탔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폐질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무게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갖고 하지 마시고, 바닥을 내려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쭈꾸미가 올라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자, 올라탔나? 들어보는 거예요. 얘가 올라탔나? 그러면서 무게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렸다 내렸다를 하면, 제가 삼자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고폐질이에요. 하지만 제가 했을 때는 고폐질은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올라탔나? 어디 확인해보지? 가볍네, 안 올라탔네, 다시 내려놓고, 무게 변화가 생겼네, 혹시 올라탔나? 훅셋 해보고,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는 틀림없이 고폐질처럼 보이지만 고폐질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하신다면 틀림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남이 못 잡을 때 잡는 방법. 남이 봤을 때는 고폐질인데 고폐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저희가 고폐질이라고 하지만 고폐질이 아니다. 쭈꾸미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확인을 한다는 개념을 하셔야 돼요. 쭈꾸미는 입질을 안 해요. 저기도 여기 입질 파악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질 파악이라고는 썼지만 사실은 쭈꾸미는 입질을 안 합니다. 올라타는 거예요. 쭉 올라타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올라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하시면은 많은 조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으로 해서 이제 쭈꾸미 배워보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약 피싱, 카약 따라하기. 그래서 이제 다음 편은 런칭, 랜딩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편 한 편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서 카약을 입문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편 한 편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 때 시간 나시는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모두들 망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명절,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